자,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에 대한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형을 가져옵니다. 활용이에요, 활용. 이거는 계속 이제 활용에 대한 문제만 나올 거예요. 자, 전제는 이렇습니다. 원이 존재해요. 이 원 안에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때 삼각형한테 이름을 부여합니다. A, B, C라고. 이때 마주보는 변의 이름을 알파벳이랑 동일하게 쓴다고 했을 때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외심은 꼭지점까지 거리가 얼마인 거를 가정해요. 반지름 라지 R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할 때요. 이때 이 상황에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답니다. 사인 여기다 쓸까요?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랑 같으며 또한 사인 C분의 C랑도 같고 그게 지름과 같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유도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원과 삼각형이 나오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뭐예요? 그쵸,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원주각이 뭔데? 원의 각 같은 현을 가지고 있는 각들은 전부 다 크기가 같아요. 그걸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얘랑 당연히 크기가 같죠? 여기에 크기도 얼마? A가 돼요. 맞아요. 근데 지름이 현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여기 원주각이 9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 90도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사인 A는 뭐분의 뭐예요? 얘분의 얘죠? 맞아요? 사인 A는 2R분의 A예요. 그쵸? 사인 A는 2R분의 A. 맞아요?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져 있든 사인 A는 2R분의 A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주면 이 R은 사인 A분의 A가 되겠죠. 내가 어떤 A를 특정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잡았기 때문에 B와 C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지름이랑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얘를 적당히 변형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게 돼요. 뭐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사인 A라는 걸 2R분의 A, 사인 B라는 걸 2R분의 C, B, 사인 C라는 것을 2R분의 C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A라는 것을 2R 곱하기 사인 A, B라는 것을 2R 곱하기 사인 B, C라는 것을 2R 곱하기 사인 C라고도 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A 대 B 대 C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교재에 다 적혀 있죠? 뭐 특별히 추가할 내용은 없어요. 이거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페이지 넘어갑니다. 116페이지에 810번. 예, 도형들이 많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워하고 특히 모의고사에 이거 나오면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왔을 때 여러분도 박살나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가서 하는 거고 이건 기말고사 파트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도형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죠. 요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을 잘 못 잡습니다. 직각삼각형 ABC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직각을 하나 더 잡습니다. ED라고 했죠. 그랬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동일하고 여기 길이가 2가 되며 여기 각도가 30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법칙 배우고선 설명하는 거니까 사인과 관련이 있을 텐데 맞지? 뭔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된다. 일단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를 x라고 쓰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게 C의 길이거든. 여기 길이. 얘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통 이 문제를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대전제가 깔리는데 사인 법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써먹어요. 첫 번째, 외접원과 그 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보통 사인 법칙 씁니다. 두 번째, 대변과 대각에 대한 관계가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써요. 대변과 대각. 사인 법칙 정체성이 이 지름과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야, 그치? 근데 이 C2에 관련된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 이 30도는 알려줬잖아. 직각 알려줬죠. 그래서 뭔 생각을 해? 여기를 안 해. 그래서 누굴 아는 거예요? 여기를 알아요. 여기가 몇 도예요? 120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C2를 원하는데 거기 마주보는 각도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혹시 사인 법칙 쓸 수 있어? 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겨요. 사인 법칙은 두 쌍의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내가 모르는데 또 다른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가 나온 게 있어요? 있어요. 여기가 x라는 점과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된다라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왜요? 얘랑 세타랑 직각이랑 얘 더하면 90도인데 얘랑 직각이랑 얘 더하면 90도잖아. 180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하면 180도, 얘랑 얘 미안해요. 얘랑 얘 더하면 90도, 얘랑 얘 더하면 90도라서. 뭐 여기까지 쓸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래서 나왔어요. 뭔 말이냐? 사인 세타분의 x가 사인 120도분의 C2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사인 세타를 내가 알아? 알아요. 2분의 x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죠. 약분돼서 2 돼요. 사인 12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분의 C2죠. 최종적으로 C2의 값이 얼마? 루트 3.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요게 이제 어려워요. 사실 봐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거랑은 좀 개념이 다른, 약간 궤가 다른 어려움이에요. 굳이 얘를 비교한다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과 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사인법 그 삼각비 파트 있죠? 거기랑 좀 비슷하다면 비슷할까? 그래요. 삼각비 파트에다가 이제 사인에 대한, 그러니까 삼각비 파트에다가 삼각형을 조금 더 섞은 거죠.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순서는 방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많이 활용하는 때는 여기다 쓸까요? 이게 외접원과 그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그때 사인 법칙을 쓰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가 두 쌍 이상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814번도 그렇죠. 814번은 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가 깔려 있어요? 원이 깔려 있죠. 그쵸? 원이 있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하나, 여기가 45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 더 그려서 여기가 15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75도. 여기 길이가 8루트 6 이렇게 돼 있죠.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뭘 써먹어? 각에 대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니? BD래. 여기? 야, 여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알아?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즉, 이 변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저 각의 크기를 아냐는 거지. 몰라요. 여기가 45도라는 거잖아. 여기 각도를 알아? 알아요. 왜? 뭐? 훌륭해. 맞아요. 이 15도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가 돼요. 60도 내가 알아. 그치? 60도 알아요? 자, 근데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럼 마주보는 애에 대한 건 알았어. 근데 그러려면 다른 애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썼잖아? 그럼 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얘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또 뭘 해먹어? 이제 저 75도라는 걸 써먹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75도. 지금 승훈이 말한 것처럼 원주각을 얘를 썼던 것처럼 얘도 쓰겠죠? 여기 몇 도야? 얘에 대한 원주가 어디 있어요?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얘가 여기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짜잔. 90도. 지름이 등장합니다. 지름 누구예요? 얘가 지름이에요. 이러면 문제를 풀 수 있죠. 사인 60도분의 BD가 얼마? 지름 8루트 6이 됩니다. 끝났어요. BD는 얼마? 8루트 6 곱하기 사인 60도 얼마예요? 저 2분의 루트 3이죠. 약분하고 계산하면 12 루트 2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 도형을 봐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 이 도형을 봐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원이 나오다 보니까 원주각이라는 정보를 되게 잘 써먹어야 됩니다. 원주각, 그쵸? 원주각이라는 거 2번 써먹었어요. 여기 원주각, 여기 원주각, 그쵸?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 문제들보다 얘네가 쉽습니다. 쉬워요. 그냥 단지 다른 정보들이 섞여 있을 뿐이죠. 중학교 때는 우리가 원주각만 찾아야지 하고서 열심히 돌아다녔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제 꽤나 많이 배웠죠. 꽤나 많이 배웠어요. 닮음도 이제 다 알고요. 원의 방정식이란 것도 알고요. 그냥 삼각비라는 것도 알고요. 이 원주각이라는 것도 알고요. 뭐 저편각이라는 것도 알고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뭐야 이것저것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와중에 저걸 골라내는 힘 되게 힘들죠. 그건 힘들어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후보군을 두는 거예요. 후보군을 둬서 이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꺼내더라 라고 하는 정보를 쌓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걸로 이제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있죠. 뭐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입인수분의 근거계수 관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원주가 다시 사인 법칙이냐 뒤에 나올 코사인 법칙이냐 누구를 골라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걸 조금씩 암송하듯이 기억을 하려고 하자라고 말을 할게요. 도형은 어렵죠. 언제나 도형은 어려웠잖아요. 도형 쉬웠던 적이 없지 않니? 중학교 때 도형 잘했니? 대답이 없니? 817번. 삼각형 ABC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합이 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사인 A 더하기 B, 사인 B 더하기 C, 사인 C 더하기 A.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봐요? 사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라서 얘를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이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워낙 자주 나오게 될 거라서 이제부터 여기 파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진짜 많이 나와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입니다. 즉 그냥 사인 C고요. 사인 A고요. 사인 B요. 이것도 이제 요것마저 이제 여러분들이 짝수니까 그대로 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2, 4분면이니까 하자. 이거를 매번 하고 있으면 요 정도는 좀 그렇다. 이제 이것 정도는 빨리 해결하자. 문제에서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가 2대 3대 4라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왼쪽에 있네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 대 뭐다? A 대 B 대 C다. 즉 얘는 C 대 A 대 B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라는 게 있는데 대략 그릴게요. ABC가 있는데 여기 길이는 3K,
여기 길이가 2K, 여기 길이가 4K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A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AC면은 뭐냐? AC 6K 제곱분의 B제곱 16K 제곱 4K 제곱 얼마예요? 3분의 10이네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요 정도만 우리가 써먹어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냐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지 정도 들어보면 되죠. 820번. 당연히 그럼 저 정도 우리가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오랜만에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학교 때와 공통수학원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의 종류는 이라는 멘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 그때 했던 말을 그냥 똑같이 하려고 해요.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뭐요? 직각삼각형은 뭘로 판단해요? 어떻게 직각삼각형인지 알아요? 제곱 안에 있나? 제곱의 합이지. 피타고라스 정리 맞죠? 그 다음 그쵸. 그러니까 이 3개밖에 안 물어봐요. 결국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돼요. 각에 대한 정보는 쓸모없습니다. 각에 대한 정보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걸 전부 다 뭘로 환원해야 돼요? 길이로 환원해야 돼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나왔을 때 전부 다 A, B, C에 대한 걸로 환원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써먹어야 됩니다. 자, AX 제곱 마이너스 4루트 BX 사인 B 더하기 C 4 사인 제곱 A는요. 자, 보기 흉하죠? B 사인 B 더하기 C 아까랑 똑같아요. 뭐라고 판단해요? 사인 B 더하기 C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그냥 사인 A 맞죠? 자, 얘가 중근가진데요. 중근가진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별식은 0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짝수예요. 이거 x 얘 빼고 나머지 다 개수야. 나누기 2한 거에다가 제곱하면 나누기 2한 거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b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한 거죠. 4a 사인 제곱 A. 뭐야? 그럼 뭐가 돼요? 4 사인 제곱 A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뭔 거예요? 0인 거죠. 얘가 0이라는 건 뭔 말이야? 사인 a가 0이거나 b 마이너스 a가 0인 거니까 난 당연히 뭔 생각을 해요? A는 B인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할 수는 있죠. 무슨 질문을요? 사인 A가 0인 건 왜 우리가 취급을 안 해요? 사인 A가 0인 거 왜 취급 안 할까? 자, 그럼 다시 질문. 사인 A가 0이라는 건 A가 몇 도죠? 엄마? 0도 또는 180도. 그렇죠? 삼각형에서 0도도 불가능하고요. 180도도 불가능합니다. 삼각형이라서 이딴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삼각형이라서.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다른 표현 해볼까요? 아까 길이로 환원하자 했으니까 사인 A 뭐라고 써있어요? 맨 위에 오른쪽 위에 2R분의 A죠. 사인 A가 0이라는 건 2R분의 A가 0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니 A가 0인 게?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0인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취급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는 우리한테 혼선을 주지만 길이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줍니다. 명확하게 준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823번. 이것도 사실 중3 거에 있죠. 중3 거에 있어. 내가 지난달에 중딩들한테 시험 준비하는 중딩들한테 설명했던 거야. 이걸 틀리면 어떡해? 나는 뭐야? 나 지금 중3보다 못하는 거구나. 이거요? 아니지. 내가 퇴화했구나. 일정 부분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다 맞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잘 봤는데 이거 까먹었구나. 맞죠? 나 진짜 이거 똑같은 문제 있어. 중학교 교과서에. 농담 아닙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거잖아요. 왜 중학교 게 있어요? 중학교에 이런 게 어떻게 있어요? 걔네 사인 법칙을 모르는데요. 이거 사인 법칙 안 써도 문제 풀립니다. 안 쓰고 풀어볼게요. 이게 뭔 상황인지는 이야기해봐야겠죠? 여기 운동장이 있대요.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입체로 표현한 거야. 얘가 이거고요.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잘 못 보니까 2차원에 표현하려고 이게 밑으로 내린 것 뿐이에요. 알았죠? 그런 상황이야. 오케이? 각도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여기가 45도래요. 왜 75도래?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죠. 이게 몇 도니? 아직 안 그었어요. 몇 도예요? 네가 말해 그럼. 그렇지. 지금 승원이가 말했어요. 얘 위에서 내리 꽂았어요. 라고. 그리고 이 위에서 내리 꽂은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서 있는 애가 이렇게 꽂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 안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여기 안에 삼각형이 있고 여기 위에서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도래? 30도래. 내가 원하는 건 어디 길이야? 여기 높이거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잠깐 30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30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2대1 대 루트 3이지 뭐. 맞지? 특수각이니까.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나 얘 알면 되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45도, 60도 또 뭐야? 특수각이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뭐예요? 45도, 30도라는 직각삼각형 특수각 두 개 뜹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120은 사실 뭐라는 거예요? 아, 이거 루트 2분의 120이고요. 1대1 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120이고요. 맞아요? 그럼 얘는 2대1 대 루트 3이니까 얼마? 여기가 루트 6분의 120이고요. 얘가 루트 6분의 6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1대1 대 루트 2, 2대1 대 루트 3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 길이가 얼마예요? 유리화하면 10 루트 6이죠. 자, 내가 원하는 건 야, 2배를 해야 되는데 왜 나누기 2를 했냐? 미안합니다. 그럼 계산하면 46죠. 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여기 삼각형 가져올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PQ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얼마야? 40 루트 6이야. 자, 다시 물어보죠. 몇 대 몇 대 몇? 2대1 대 루트 3. 여기 길이 얼마예요? 40 루트 2. 얘가 답입니다. 그쵸? 그럼 원래 문제의 의도는 뭐였냐? 해석해주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사인 60도분의 120은 사인 45도분의 얘다 라는 걸 통해서 여기 길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말했듯이 똑같이 2대1 대 루트 3 쓰면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걸 사인 법칙까지 갈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2대1 대 루트 3, 1대1 대 루트 2만 돌리면 한 바퀴 돌리면 답 나옵니다. 그게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말했던 것처럼 특수각을 봤는데 1대1 대 루트 2, 2대1 대 루트 3 생각 안 나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거야. 알았죠? 그게 우선이에요. 왜냐면 이 사인 법칙은 여기에서만 활용할 수 있지만 1대1 대 루트 2대1 대 루트 3은 단원 불문하고 항상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이래서 중3도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중3 교과서에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사인 법칙 했으면 당연히 뭐도 하겠어요? 코 사인 법칙도 있겠죠. 맞아요. 코 사인 법칙은 얘보다 아주 살짝 복잡합니다. 다 할 거야. 다 할 겁니다, 오늘. 왜 없냐고? 탄젠트 법칙이 왜 없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나도 찾아본 적은 없네. 좋은 질문이에요. 알아와서 나한테 주도록. 과제입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야기해보죠. 코사인 법칙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이야기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사인 법칙은 그냥 삼각형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을 주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이때 a제곱이라는 애를 우리가 구할 수 있대요. 뭘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까지만 보면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 맞죠? 거기다 코사인 a를 곱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 각으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코사인 법칙의 의미입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무조건 그릴 수 있대. 무조건. 엄청 세죠. 엄청 강력해요. 자, 그럼 당연히 다른 애들한테도 되겠죠?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한 다음에 뭐? 코사인 누구? b. 당연히 c제곱은 뭐도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하면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뭐 한다고? 코사인 c를 곱한다. 그래서 코사인을 곱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 얘도 변형이 있겠죠. 근데 이건 변형이 딱히 없고 그냥 요거 정도만 합니다.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 귀찮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요거 정도만 이야기해요. 나머지 뭐 돌려가면서 쓰면 되죠. 그렇죠? 이해가요?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이것도 이유를 한번 설명은 해야겠죠?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이유를 설명해 보죠. 똑같은 거 가져오죠 뭐. ABC. 자, A에 대한 정보를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B랑 C랑 그 끼인각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슉. C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아까 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할 때 그 점이 좌표가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기인하는 건데 이건 이야기해보죠.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활용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고3까지 쓰는 거라서 한번 적어줄게요. 맞죠? 여기가 x, 여기가 x 세타라고 하죠. 세타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적어주세요. 여기 상단에다 적어주기 바랍니다. 삼각함수 정의의 활용이란 건데 중학교 때 하긴 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 길이를 x라고 할 때 x와 세타를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이렇게 씁니다. x 사인 세타. 여기를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여기를 x라고 줬을 땐 여기를 x 탄젠트 세타라고 쓰고 여기를 코사인 세타분의 x. 즉, 한 변과 다른 직각이 아닌 각도가 제시되면 그걸로 나머지 길이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의 활용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정의의 활용이에요. 정의의 활용. 맞죠? 그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면 여기 두 변을 이 b를 기준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b 코사인 a, b 사인 a. 그럼 얘 길이를 뭐라고 하냐? c에서 b 코사인 a를 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a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이거 제곱 더하기 얘 제곱입니다. 제곱하면 b제곱 사인 제곱 a. 제곱하면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b제곱 코사인 제곱이랑 b제곱 사인 제곱이 더하면 얼마가 되니? b제곱이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증명해요. 이렇게 증명합니다. 나중에 기하에서도 써먹으니까 기억을 해주길 바랄게요. 기하. 여러분 2학기 때 기하까지 해야 되잖아요. 기하까지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하까지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기하 언제 하냐 니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 2랑 같이 하지. 미적분 5랑 같이 못 하잖아. 내가 여름방학 때 쌤이 한다 했어. 그 학기 중에 여름방학 때는 특강이겠지. 그러니까 학기 중에 어떻게 하지? 내신도 봐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기하가 그 시험 보는 게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시험은 보는데 A, B, C, D, E였어서 교과서 공부하면 다 A 떴어요. 딱 교과서만 공부하면 다른 거 안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기하가 등급제잖아요. 언제 아냐? 누구 수업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누구 수업을 지우지? 골라봐. 누구 수업 지울까? 중학생? 니네 일찍 올 수 있어? 그럴까? 월요일에 1시간씩 일찍 와서 하는 걸로 할까? 일주일에 2번, 2시간. 깜짝 만났는데. 한 시간으로 돼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씩 2번이지. 2시간. 양이 적긴 해요. 기하가 양이 많이 적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기하였으면 지금 이 파트가 마지막 소다돈이에요. 네. 기하 이거보다 사실 더 양 적습니다. 이미 끝났겠다. 기하였으면. 많이 어렵다. 안 어려운 게 있니? 안 어려운 게 있었니? 문제로 하지. 일단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근데 아마 토요일이지 싶어요. 아마 토요일 날 만약에 기하 수업을 추가로 한다면은 1시간 일찍 오는 거 아니면은 토요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안이긴 해요. 확정된 건 없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내가 지금 수업을 짤 수 있는 시간이 딱 마땅치 않아서 여러분 기하 누가 듣는지도 아직 확정도 아닌 거고 기하 듣는 건 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기하 듣는 사람 손. 기하 선택했다. 2학기에 듣는 거지 니네. 2학기에 듣지. 하나 둘 셋 4명? 너도 안 해? 어. 4명? 4명. 알겠습니다. 기하. 수능도 안 보는데 맞지? 근데 기하는 내신만 보는데. 자 봅시다. 코사인 법칙 이제 설명하죠. 826번 딱 합시다. 여러분 지금 나가야 될 게 많아요.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지금 오늘 끝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까지 하고 쉴게요. 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놈이랑 4인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슉 이은 애가 세타랍니다. 그쵸? 여기가 DG래요. 슉 B래요.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B랑 DG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뭐지?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4랑 2고 여기가 4랑 2니까 그쵸? 이 세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합니다. 사인 세타가 얼마래요? 4분의 루트 7이래요. 자 그럼 물어보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얼마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해요.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즉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다. 즉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16분의 7, 16분의 9다. 즉 코사인 세타는 4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걸 학교 수업 시험에서는 이제 선호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일단 재신할게요. 뭐냐면 사인이 4분의 루트 7이라는 건 4분의 루트 7이라는 겁니다.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16 빼기 7 하면 9, 3 뜹니다. 4분의 3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DG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DG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4분의 3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 마이너스 12라서 8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B2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B2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각도가 얼마예요? 알아요? 그쵸, 알죠. 여기가 90도, 9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세타면 파이만 세타이죠. 90도, 90도. 더해서 360도니까, 그쵸? 자,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일까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의 변형에 따라서 뭐가 돼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되는 게 많이 나온다면 당연하게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가 되는지도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그냥 기억해두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2사분면이잖아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쵸, 32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B 곱하기 DG인데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8 곱하기 루트 32라서 얼마? 16. 자, 832번 보겠습니다. 생각해볼까? 아직 지금 30분밖에 수업 안 한 거 아니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한 20분부터 수업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15분이야? 시험은 13분에 끝나는데 내가 채점하고 나눠주고 뭐 잔소리하고 한참 했구만. 이게 아가파로 어서. 학교 수업 50분. 어? 학교 수업 50분. 아직 50분 안 됐잖아. 그래, 50분까지 해. 그러면은 지금 15분 남았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노래가 있죠? 이런 노래가. 뭐? A, B, C라는 게 있어요. A, B, C의 넓이의 B가 1대 2대 8? 잠깐, 원의 넓이의 B는 뭔 말이야? 넓이의 B라는 건 뭘 제시한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의 B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쵸? 넓이의 B가 1대 2대 8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4대 루트 2대 2루트 2겠죠. 제곱이 1대 2대 8이 된 거니까 루트를 취해야죠.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대표해서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R, 루트 2R, 루트 8, 즉 2루트 2R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그지같이 나오죠. 루트 2 더하기 1의 R, 3루트 2R, 1 더하기 2루트 2R 이렇게 한 변의 세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여기서 뭐 구해달래요? 코사인 B를 구해달래요. 어떻게 코사인 B를 구해요? 세 변의 길이가 나왔네? 그러면 저거 쓰면 됩니다. 저기 있죠? 상단에 코사인 A는 진짜합니다. 선생님, 근데 R은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인데 삼각형에서 닮음인 애들은 삼각비가 당연히 같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60도라는 걸 보면 득다의 가치 2대 1대 루트 3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 길이가 이 R이라고 했을 때 R과 루트 3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R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비율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기 문제에서 R이 공통적으로 있다면 걔를 당연히 차감하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즉 내가 따지는 세 변의 길이는 1 더하기 루트 2와 3 루트 2와 1 더하기 2 루트 2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야, 120도. 예를 드는 거예요. 120도예요. 근데 여기 길이가 1000이고 여기가 800이래. 그럼 여기 길이 어떻게 해요? 저기다 그냥 때려 박아?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아, 얘는 200 곱하기 5고 200 곱하기 4잖아. 그럼 당연히 5랑 4에 대해서만 구해주고 거기다가 200 곱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요? 오케이? 내가 이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로 뭘 이야기했어? 1과 2면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죠. 그럼 여기가 120이랑 240이면 여기 얼마야?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할 거야? 그게 아니라 240을 120 곱하기 2로 보면 120 루트 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같은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에 대해서만 코사인 B를 써주면 돼요. 코사인 B 어떻게 해요? 씁니다. 2 곱하기 BC면은 A를 기준으로 BC잖아. 얘 옆에 있는 애들 분의 얘 제곱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을 씁니다. 그러면 6루트 2에 루트 2 더하기 1 분의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2 마이너스 2루트 2가 돼요. 일단 뭔 생각이 들어요?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그쵸? 줄이고 싶은 생각이 혹시 안 드나요? 혹시 안 드나? 그럼 뭐 여러분들 난 줄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지?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루트 3이 뭐 하는 애예요? 루트 3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루트 3분의 3은 얼마가 돼요? 루트 3이죠. 왜? 얘 루트 3의 제곱이라며. 약분된다고. 맞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8은 뭐 하는 애예요? 제곱해서 8 되는 애죠. 즉 2루트 2분의 8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즉 우리가 유리화가 아니라 약분이라는 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6 루트 2, 2 루트 2, 11을 보면서 2 루트 2로 약분할 수 있는 게 보이죠? 3 루트 2, 1 이렇게. 맞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약분만 해도 3 루트 2 더하기 1 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건 약분한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화만 하면 되겠죠. 유리화 어떻게 해요? 루트 2 마이너스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랑 얘 계산해주면 3분의 6, 7 마이너스 4 루트 2 얘가 답입니다. 얘가 답이에요. 맞죠? 우리 중학교 때 루트 정의 다 배웠죠?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유리화했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루트 3분의 3 한 거 보면서 꼭 이걸 한 번 더 쓴 다음에 이거를 약분하고 루트 3 이렇게 쓰기 나는 좀 답답하더라고. 알았죠? 약분할 수 있으면 과감히 약분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요게 이런 느낌이야. 마치 이런 거야. 한 4분의 10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요게 중학교 2학년 이러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이러면 좀 그래. 맞죠? 우리가 여러분 많이 성장했잖아요. 중학생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성장했어. 충분히 어려운 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뇌가 성장했단 말이야. 그치? 그걸 어려운 걸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왜냐면 분모의 루트가 나오고 분자에도 루트가 나오는 게 많이 등장할 거야. 이 파트에선 특히나 많이 등장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나누는 게 있고 아까 사인 법칙도 뭐 사인 A분의 A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나올 건데 이걸 매번 유리화하면서 하면은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풀이가 꽤 길어집니다.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837번 볼게요. 아니네요. 838번 볼게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에서 말합니다. A, B의 길이와 B, D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AD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여기를 내가 X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X라고 잡는 게 좋아? 더 많은 놈이 더 좋긴 한데 그냥 쓸까요? 여기 X라고 하죠. 그럼 얘도 X, 그리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X 아니죠? 루트 3분의 2X예요. 그리고 AC는 AD의 2배, 루트 3분의 4X 이렇게 됩니다. 사인 C를 구해달래요. 고민을 해요. 뭐 어쩌라는 거지? 고민을 하죠. 사인 C래. 사인 C 너무 뜬금없잖아. 그치? 뭘 어쩌라는 거야? 고민을 합니다. 사인 법칙 써야 되나? 근데 사인 법칙 쓰는 전제 조건이 뭐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아니면 뭐라 했어요? 외적은 나왔어?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야? 대변대가. 지금 사인 C에 대한 대변이 있어요? 있죠. 근데 사인 법칙 쓰려면 그게 몇 쌍? 근데 여기 지금 두 쌍이 있어? 길이 얘밖에 없는데 얘 대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쓰는 대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또는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그지 같은데 변의 길이가 그냥 많이 나왔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일반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확정이야. 두 변과 그 끼인각이 나왔을 때도 거의 확정이에요. 근데 이게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변의 길이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럼 보통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여기는 방금 내 의도가 뭐였냐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가 두 쌍 나오면. 근데 여기 없잖아. 아니야, 없지 않아. 여기를 내가 알 수 있어. 왜? 세 변 나왔거든. 즉 코사인 D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요 세 변에 대해서 코사인 D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X들이 있죠? 당연하게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무시할 수 있댔죠. 코사인 법칙 씁니다. 2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분의 2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날라갔죠. 오케이? 이해가요? 번분수죠? 번분수도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제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번분수 맞지? 번분수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분의 6분의 9가 있어요. 이거 번분수 약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던 거 알거든? 이렇게 했던 거 알아. 그러면 이거 어쨌든 다시 18분의 36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난 이런 걸 제안하고 싶다고. 어쨌든 얘도 분자고 얘도 분자잖아. 얘도 분모고 얘도 분모죠. 그럼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고요. 분모끼리도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뜨죠. 넘어가서.
맞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얘를 보고 2 곱하기 2가 여기 똑같이 있는데 놔두는 건 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굳이 한 줄 더 쓸 필요 있냐? 물론 더 써도 돼요. 됩니다. 아, 나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면 더 써도 되는데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약분할 수 있다. 이걸 아예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코사인 D가 3분의 루트 3이 특수각이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내가 아는 건 뭐야? 코사인 D가 3분의 루트 3이면 사인 D는 얼마가 돼요? 사인 D 얼마야?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그쵸. 삼각형 그려서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했으면 여기 루트 6이죠. 사인 얼마? 3분의 루트 6. 그러면 알았네. 두 변과 마주보는 각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사인 D분의 루트 3분의 4x는 사인 C분의 루트 3분의 2x예요. 그래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뭔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어? 딱 봤을 때? 그쵸. 약분이 되겠죠. 어떻게? 양변에 지우면 되겠지. 뭘 지우면 되겠어? 양변에. 루트 3. 또. 네. 잘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인 C는 사인 D. 사인 C는 6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서 계산하는 게 낫다. 알았죠? 질문 있어요? 자,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보통 사용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인 법칙에서 사용하는 대전제는 외접원 반지름이 있거나 대변과 대각에 대한 게 두 쌍 이상 있거나,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써요. 그래서 대놓고 세 변이 있거나 두 변과 끼인가 있거나 그냥 변의 길이가 두 변과 끼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으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저걸 보면서 누굴 써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거야. 지금 너희가 이번 거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해당하는 걸 차례대로 풀 거잖아. 근데 학교 시험은 그게 아니죠. 이게 뭐 써야 되는지 니네가 판단해야 돼. 근데 그 기준이 아까 말했던 애들이라. 알았죠? 그 기준에 맞게 고민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해 가요? 자, 841번.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밑에 코사인 법칙 활용까지 써있잖아. 그치? 841번입니다. 탄젠트. 이거 좀 까다롭네요. 탄젠트 제곱, 탄젠트 A는 A 제곱 탄젠트 B.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각에 대한 정보는 쓸모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걸 길이로 바꿔야 돼요. 탄젠트는 우리가 배운 법칙에 대해서 길이로 바꾸는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코사인과 사인을 바꿔야 됩니다. 코사인 A분의 B제곱 사인 A는 A제곱 코사인 B분의 사인 B. 분모에 있는 거 사실 좀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요. 자, B제곱 사인 A. 사인 A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변형에 따르면 뭐가 돼요? 2R분의 A가 됩니다. 그쵸? 자, 코사인 B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코사인 B는 저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B잖아요. 맞죠? B니까 저 문자 A를 B로 바꾸고 B랑 C를 A랑 C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C 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B면 코사인 B면 B제곱이 오는 거고 나머지 애들끼리 곱하고 제곱에 합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맨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A제곱 곱하기 사인 B 2R분의 B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A는 2A니까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요. 자, 끔찍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부터 하자? 약분부터 하자. 자, 약분되는 거 보여요? 뭐가 보일까? 2R. 또 뭐 보여요? 단. 이거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약분하는 건 대전제가 있어요. 0이 아니어야만 약분할 수 있어요. 알았죠? 0이 아닐 때만 약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 지워요? C 이렇게 지웠어요. 또 여기 2도 지웠어요. 맞아요?
또 지울 거 있어요? 안 보여요? 맞아요. 잘 말씀. 차영 오늘 컨디션 좋은데? 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전개해요. b제곱 c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또 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똑같은 놈 있죠. 자, 넘깁니다. 넘기면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하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삼각형의 길이에 대한 정보잖아.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에 따르면 뭔가 0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그쵸? 인수분해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더하기 a 4제곱은 0이라고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한다고?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이거 보면서? 야, 말해봐. 고성씨 뭐야? 이딴 게 있어? 보기 자식. 내가 방금 뭐라 했니? 내가 방금 말을 했는데. 사인.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말이 너무 빨랐나? 인수분해 하자 했어요. 그쵸, 인수분해. 인수분해 보여요?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 돼요? 웃어? 말하는 용기를 무시하는 거지. 야, 너 말해봐. 인수분해 해봐. 어떻게 인수분해? 얘랑 때 했잖아. 어떻게 해? B제곱을 묶고 싶다고? 그래, 잘 말했어요. C제곱을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또 야, B제곱 C제곱으로 묶으면 이미 얘네 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A제곱으로 묶어? 네? 그쵸. 지금 제곱인데 4제곱 보면서 뭔 생각이 떠올라야 돼? 합차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 생각이 들어요? 뭐라는 거야? 혼자 죽이죠. 어? 저렇게 치면 곱셈. 저거 보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곱셈공식이야? 이딴 곱셈공식이 어딨어 대체? 합차 공식이. 묶어야 되잖아. 그치? 묶어야 나오잖아. 묶어야. 너 묶으라고 안 했잖아.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어요. 그쵸? 그럼 뭐가 떠요? 얘가 뜹니다. 자, 얘가 0 되는 거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길이에 대한 관계가 우리가 보통 3개 뜬다 했어. 맞아? 셋 중에 누굴까? 네, 다시 정삼각형이면 그 어떤 정보가 나와야 돼? A는 B는 C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 어떻게 A는 B는 C는 나올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B는 A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얘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교재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면서 참고해서 말해볼까요? 그쵸.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뭐예요? 니은이랑 디귿, 니은. 얘가 답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줍니다. 일단 외워야 될 거가 있는 것부터가 이제 여러분의 좀 부담이죠. 그쵸?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해도 뭐. 야, 근데 말만 좀 빨리 하면 다 풀 수 있겠죠. 840. 아니에요. 별로 없어 진짜로. 우리 지금 유형 1부터잖아. 그럼 805부터 유형 17까지 하면 868, 63문제밖에 없잖아. 평소보다 오늘 낸 것보다 적어. 지난번에 낸 것보다 그렇잖아. 저번 거는 쉬웠는데. 이것도 안 어려워. 네? 어려운데. 좀 많이 어려워요. 아니 네 착각이 아직 지금 더워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 진짜 너무 덥다 지금. 가서 또 히터 꺼달라 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 해달라 했어요? 세타의 값을 구해달래요. 뭐 싹 다 필요 없죠. 그냥 그림만 봐도 됩니다. 세타의 값 어떻게 구할까요? 응? 그쵸. 근데 위험한, 그러니까 좋은데 여기에서는 함부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분이 아니라 우리가 좀 줄이고 하자. 알았죠? 아니야, 약분해도 돼요. 됩니다. 이게 값도 물어보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잘 말했어요. 지금 우찬이가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6을 지우고 하자. 그럼 이제 뭔 생각이 들어요? 얘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 세변의 길이 때문에 뭐 한다 했어요? 코사인 법칙.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맞죠? 아니야. 뭐가 아니야? 얘가 세타죠. 여기 각도는 얼마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좀 주의해 줘야 돼요. 왜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자, 해보죠.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 그럼 얼마니? 4분의 마이너스 2? 잠깐 마이너스 2분의 1? 뭐야?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세타 얼마예요? 2, 1이요. 여기 또요. 60도. 네. 공부 많이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3분의 파이라 해도 되고 60도라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편좀 갈래?